양대 시장 마이너스권 현재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두 분과 함께 오늘 나타난 이야기,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이제 투자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각 섹터별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죠.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반도체부터 점검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SK 하이닉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발 이슈 이후에 움직임이 좀 하방으로 내려앉고 어디로 갈까 방향성 탐색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오늘 3% 넘게 올라가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반도체 동네가 지금 두 팔 벌려서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괜찮은 상황이 맞는지 점검이 안 필요한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잘 갔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다면 이번에 내려왔을 때 기회로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똑같은 예. 상황이라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악재 해소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말씀하신 대로 3.4%까지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골드만삭스 노이즈가 일단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찌 보면은 빅테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투자를 앞으로 확대한다는 것들은 결국 선단 공정에서 또 이제 하이닉스에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 생각에는 가격전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실적까지 같이 꺾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9조 2천억, 하반기 가면 10조 영업이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24만 원 하단 그리고 상단 30만 원의 어떤 박스권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제가 계속해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골드만삭스의 악재가 좀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삼성전자 쉬어가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반대급부적으로 또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지금 포트상 반도체를 투자합니다라고 한다면 네네. 삼성전자 체인, 뭐 이전에는 두산테스나도 언급 주셨던 네네네. 바 있는데 그런 쪽 종목군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사실 골드만삭스의 영향권은 이스페타시스는 피해간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물론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사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본다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간다? 투트랙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냥 삼성전자 쪽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 특징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형님 아웃을 이렇게 쭉 가주는 장세라면은 아마 넓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H20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가지고 심택이라는지는 그리고 이제 뭐 YCN이 송국대 갔다가 또 이제 파운드리 쪽 가니까 그쪽은 약간 쉬고 또 이제 파운드 연관돼 두산테스나 코아시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방향성 어디로 잡을 건가? 하이닉스로 잡을 건가? 삼성전자 잡을 건가? 이렇게 본다면 저는 계속 삼성전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체인으로 네네. 포트를 구성하는 것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신다.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발 악재를 반영을 시켜가고 있고 네네. 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하나를 예를 들면 예. 그렇게 말씀드린 그 예?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에 파운드리 얘기 나왔을 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테스나 코아시아 그리고 에디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네. 갔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쪽에 파운드리에 관련 종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종목이냐면 사이닉 솔루션이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종목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자금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네. 포트 구성 더 높은 점수. 하지만 24만 원 하단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네네. SK하이닉스에게는 충분히 기회를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시죠. 자, 분석 들어갑니다. 이동훈 대표님, SK하이닉스 사실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오늘 고개를 든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안도를 하실지, 오늘에 들어주는 구간에서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쉰다에 대한 반대적 성격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지난주에 제가 일단 뭐 지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26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깨졌다가 사실 지금 좀 이제 거기서 만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1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 25, 26만 원 선 정도까지의 조정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의 하단으로 자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조금 이제 상승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뭐 사실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이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반도체를 얘기할 때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의 어떤 이 빅딜,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과거에는 SK하이닉스가 이 흐름을 이끌었다면은 이제 그 흐름의 그 주도가 삼성전자는 바뀌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최근 한 열흘 동안 봤을 때 2조 이상을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한 25, 26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SK하이닉스는 저는 그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 자리에서는 좀 관망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관세 협상 타결 때문에 MS나 메타 실적 얘기가 좀 묻힌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빅테크 쪽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AI에 있어서 가속도를 낸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동훈 대표님,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더 크다. 국내 시장 내에서는 그럼 지금 삼성전자 쪽에 더 힘을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맞다라는 판단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예. 뭐 SK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결국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소외가 돼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은 더 소외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고, 결국 저도 이 반도체 내에서 굉장히 좀 세분화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때그때의 상황과 뭐 뉴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차별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SK하이닉스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HBM4죠. HBM4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제 HBM4에서는 물론 지금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의 그 어떤 그 결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HBM4 시장에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오늘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이기도 해서 하지만 사이즈 단으로 봤을 때는 현재 조금 더 핫한 쪽 삼성전자 쪽으로 두 분의 의견이 공통으로 모아집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부정의 의견은 아니라는 점 같이 전달드릴게요. 이어서 지금 핫한 쪽으로 또 가보죠.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와, 11만 원 기가 막히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선업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중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진출 기대를 HD 현대라인은 좀 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필리조선소 강화 모멘텀으로 작용할 네네.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은 하나 시스템이 움직인 걸 보면서 아, 필리구나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은 이제 10만 원 지지가 뭐예요? 안착까지 성공했고 네네. 11만 원까지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즐기는 구간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2시 방송 저희 같이 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조선에 대한 조선 방송 의견을 부정해서 중립으로 바꿨었거든요. 바꿨는데 그때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제가 아쉬웠는데 일단은 이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이게 주도주의 변화가 주도 섹터의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방산에서 하반기는 반도체, 바이오, 플랫폼 쪽으로 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순환매가 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은 특히나 올해 2월달까지 이제 8만 원 정도 오르면서 2배 넘게 올랐거든요. 오르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미국 관련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대가 좀 저항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고 예. 거기다가 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조선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내용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0억 불에 이제 1,500불에 네. 조선 관련 펀드 조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국에서 어쨌든 이 자금들이 활용이 될 건데 그러면 그 자금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한오션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여담이지만 지금 글쎄요 그 확정 내용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군산조선소 MRO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8 비행단이 있고 거기 안에 또 우리나라 제38 전투 비행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군, 해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좀 봐져요. 거기다 평택, 미군기지도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군산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또 조선주가 어디냐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본토 쪽에 이 조선 관련 펀드가 조성 얘기 나오게 되면서 하나오션이 움직였는데 시간차를 두고 아마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오늘 하나오션 놓친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대중공업 쪽으로 한번 이제 방향성을 잡아보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오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조선은 뭐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돈 되는 수주 그리고 2023년도 초고수익성 수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건데 지금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한오션의 또 강점은 비카타르 물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발생되는 LNG를 포함해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1,000억 불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강화를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1억 톤 정도의 이제 LNG 수출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LNG를 도입할 테니까 LNG를 도입할 때 필요한 운반선은 우리 쪽으로 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LNG 운반선 또 수주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또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주 플러스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최근에 와서 뭐 이런 조선의한지 방산의 분위기가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의견을 한번 바꿔봤고 그리고 또 긍정적이다,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그럼 다 좋다는 거네요. 일단은 그 속에서 높이는 차이는 있겠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LNG에서 예. 다시 이제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방산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다시 삼성중공업 쪽에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네요. 다 좋을 겁니다. 다 좋을 건데 단지 그 속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방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MRO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조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조선은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 밀린다 하면 줍줍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르고 있는 하나오션은 어떻게 볼까요? 지지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하나오션은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 이전에 지지부진했을 때 잡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잘 잡았던 건데 지금 이렇게 더 좋다고 할 때 어떡하지 싶은 분들께 있어서는 하나오션은 어떤 자리가 매력적인 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논하기 전에 예. 지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또 신고가에 경신을 했고 예. 역시 이제 그 향후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결국 지금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MRO, 방산, 군함 수주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키가 될 거고 결국은 또 하나 이제 요번에 결국 그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이점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결국은 지금 그 이제 미국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펀드를 조성함에 따라서 리스크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미국 시장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에 저는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 먼저 갈 수밖에 없고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뭐 지금 분명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규 매수자의 관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MRO 뭐 이제 또 군함 건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가 된다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 더 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줘서 고맙네요, K조선. 자, 어떻게 업사이드를 연결해서 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좋은 얘기, 좋은 기대감이 많이 있다면 긍정의 의견 받아보면서요. 전반적인 이 섹터 내에서의 순환을 노려보는 전략도 여러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조선주가 가는데 사실상 자동차는 빠집니다. 사실 이유야 뭐 여러분 다 찾으셨겠지만 당초 목표가 12.5%였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했죠. 15%로 똑같아졌어요. 일본이랑.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울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지금 기회로 볼 수는 있는 자리 맞아요? 아니요. 그 네. 당분간은 어쨌든 오늘 발생되는 악재가 좀 일정 부분 반영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가 하이스 첫 번째에서 하이스 잘했지만 하이스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노이즈가 나오고 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일 양봉을 다 덮어버리는 음봉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오늘은 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매도 힘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현대차 그러면 참 정말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일단은 이번에 실적도 좀 안 좋았죠. 관세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그리고 아마 이 얘기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2.5%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커요. 크죠. 네, 커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단통법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싼 거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자동차로 가져와 보게 되면은 자동차 일본 업체하고 우리나라 업체하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가격대 비슷하고 성능이 비슷하다면은 거기서 만약에 일본차 대비 미국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20.5%만큼 할인을 더 해준다는 거지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은 현금성 지원이 있다라면은 현대차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2.5% 이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만약에 안 해준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비슷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전만큼의 우위에 있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2분기 뭐 일시적으로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2분기 안 좋았으면 3분기엔 돌아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유지가 될 건데 2분기 안 좋았는데 이거 관세가 똑같이 적용되면서 3분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걱정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계의 어떤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쟁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감 자극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쪽 밸류업에도 네. 들어갈 수 있고요.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동차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배당도 들어갈 수 있고 기업 지배구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결국 본 업황에서 지금 크나큰 벽을 맞이했습니다.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이동훈 대표님. 하지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된다면 지금 자리에 있어서의 판단은 역시나 매도가 맞아요? 현대차 의견에서 아마 이사님하고 저하고 가장 많이 갈릴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그래요? 완벽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오늘 하락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는 오르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뭐 정말 관세 25%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PR로 따졌을 때 12개월 평균 12개월 포워드 평균 PR을 보면 다섯 배가 안 되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그런 모든 리스크들이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 뭐 21만 원까지 어제의 상승분에 다 반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만 원 정도면은 저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저는 저것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이제 업된 게 생겼고 일본과의 어떤 그 격차가 없어졌다는 부분은 중요한데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대차는 관세 25%만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차는 이제 미국 현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그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한 어떤 그 이익 계산의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 15%로 이제 반영을 했을 때 벌써 이제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뭐 한 6조 정도의 뭐 이익이 어떤 좀 이제 그 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한 20만 원 만약에 이제 21만 3천 원이니까 뭐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메가플랜트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차 출시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상 현재 생산량을 늘려서 수입 비중을 좀 낮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의 전략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주목하는가인 것 같아요. 일단 노이즈를 피해간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부정일 수도 있겠고요. 멀리 봤을 때 여기서 현대차의 극복 의지와 함께 돌파구를 내려낸다면 함께 매수 자리도 충분히 내려올 때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같이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남북 경협으로 갑니다. 갑자기 이제 한미와의 관계가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우리 국내 시장. 자,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죠. 할 수 있어로 좋은 사람들, 뭐 JST나 아난티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일신석재 챙겨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한 차례 기대감을 펌핑 시켰다가요. 네네. 쉬었다가 오늘 올라오는 자리예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부정적이고 매수는 안 했으면 일단 좋겠다고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자리에서. 싶어요. 네. 그 지금 남북 경협주가 일단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북 친화적인 어떤 유화책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해보게 되면 트럼프는 다 얻었어요. 이분이 돈도 많잖아요. 거기다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권력도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명예? 노벨 평화상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관세가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가 뭘 할까요? 평화 중재 이걸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 전쟁 끝내라. 안 하면 관세 때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끝내고 그리고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게 되면서 휴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나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그러면 요 두 지역이 끝나게 되면 이제 동북아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안 전쟁에 대해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 고시덩어리 북한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남북 경협주가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일단은 테마 주고 그리고 네. 아직 관세 대안 부분이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의해서 일단은 맞배기성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어떤 대북 핵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의견이 아직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봐요. 그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SNS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북 핵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 나온 게 전혀였거든요. 그래서 핵을 보장하고 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 핵을 포기시키고 할 건지 그걸 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견이 더 우세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어떤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떤 얘기했었냐면은 대북 핵을 보장하게 되면서 한국한테 자체적으로 방어력을 키워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북한에 경고를 하듯이 북한은 뭐 북한만 하는 건 아니겠죠. 글로벌 전체 뭐 악의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악의축이라는 기업들이 벌시겠죠. 그 국가들의 경고성으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또 진행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면 또 핵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성을 갈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 핵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뭐 이 남북 테마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2018년도 이제 판문점 갔던 만큼 그런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확인 후 대응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늘 일신석재도 그렇고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인디프도 그렇고 상가간 제이스테나도 그렇고 이쪽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일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일신석재 챙겨왔는데요. 이동훈 대표님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뭐 사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부정해요. 네. 그 뭐 철저하게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이게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게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왜 이게 오르지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네. 대한 기대 때문에 이게 오른다? 너무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금 기대감이 연연한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니까 저는 이건 솔직하게 테마적인 접근.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사실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계속 상황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지를 갖다가.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신석재는 두 분 모두 의견은 멀리하자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실체가 더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터주 가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 프리 쪽에서 기회다 하면서 올라왔어요. 정태근 이사님. 네. 근데 사실 엔터주가 그간 좀 밀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팽팽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됐다라는 부분, 여기서의 안도,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 다시 좀 네. 나오게 되면서 국제관계상 아까 일신석재도 그래서 살펴본 거잖아요. 네. 사실 하반기에는 엔터주들이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괜찮은 자리일까요?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멘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 제 개인적으로 보면 7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 좋지가 않아요. 그 좋지 않다는 것이 SM, YG엔터 순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상반기 때 보게 되면은 YG엔터하고 SM이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엔터주를 이끌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끌어온 이유가 아시겠지만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네. 그 결론 때문에 이런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버고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이 7월 달 들어와서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최근에 캐대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분기 때 지금 2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잖아요. 2분기 기준을 봤을 때 YG엔터나 SM 쪽에서 앨범 판매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엔터주의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M을 포함한 이제 엔터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관세 무풍지대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의 어떤 피해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SM을 비롯한 엔터주 같은 경우는 관세 무풍지대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관세도 어쨌든 뭐 앞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만약에 군산조선소 MRO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중국 소비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량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SM을 포함한 그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최소한 조금 더 한 일주일이라도 한 번 더 지켜보고 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런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굳이 오늘 사지 않아도 되기 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 이동훈 대표님. 근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의 요인들은 우리가 다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눌렀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것처럼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SM도 그렇고 뭐 엔터주들의 하락의 원인을 몇 가지 꼽자면 저는 일단 오너 리스크 뭐 이거는 역시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리고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생긴 종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업종으로의 매기가 사실 좀 이전됐다는 부분. 예를 들면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좋으니까 사실 뭐 이제 이쪽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쪽 팔고 저쪽 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오늘 SM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12만 원의 지지력을 확인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SM은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무엇보다 저는 K-팝 데몬 헌터스가 K-팝 시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덤 위주의 그 움직임에서 이젠 이게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뭐 엔터주들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정도면 한번 사봐도 되지 않겠는가.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대 지지력을 체크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